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마을 손평리 이장입니다. 2권 제2장 농작물 재보험 손해평가 제7절 농업수입보장 방식입니다. 이론서 페이지 410페이지부터 432페이지입니다. 본 강의를 마지막으로 해서 농구먼 신이론서의 1권과 2권 전체 강의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학습 목표는 농업수입보장 방식의 손해평가 및 보험금 계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농업수입보장 방식이 무엇인가 먼저 보면, 암기 저희가 예전에 농업수입 방식 할 때 드렸었죠. 1권에서 포도 사서 고향 간마, 포도 사서 고향 가니 가슴이 콩닥 콩닥 하더라. 그래서 포도, 양파, 양배추, 고는 고구마, 감자는 가을 재배 감자, 그리고 콩입니다. 그래서 포도 사서 고향 간마, 가슴이 콩닥거린다. 먼저 전반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농업수입 보장 방식에서 포도는 수확 감소 보장 방식과 동일합니다. 단 과중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늘에서는 조기 수확 파종, 조기 파종 보장이 없습니다. 조기 파종 보장이 없고, 단지 그리고 여러분께서 주의할 것은, 모든 것은 포도든 그리고 수확 감소 보장 방식, 밭작물 모든 내용은 똑같습니다. 단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포도의 과중조사 방식, 그리고 마늘에서 조기 파종 특약이 없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동일한데 결정적으로 마지막 하나는 피해율 산식이 수확 감소 방식과 포도의 수확 감소 방식과 수확 감소 방식 밭작물에서 피해율 계산 방법이 틀립니다. 피해율이 보통의 평수 미평이지만, 여기에서는 기준 수입 빼기 실제 수입으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 수입과 실제 수입을 계산하는 게 가장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수입 보장 보험이 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농작물 재보험에, 그러니까 기존의 보장의 수확 감소 보장 방식에서 보장해 주는 것에다가, 그러니까 자연재 조수의 화재에다가 농산물의 가격 하락을 반영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 농업수입 보장 방식 보험금은 가격 하락을 반영한 농업수익 감소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농업수익 감소 보험금은 산출시 가격은 기준 가격과, 그러니까 보험금의 산출시, 산출할 때 그 보험금은 기준 가격과 소화기 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 수입에 있을 때는 기준 가격을 곱하지만, 실제 수입에 있어서는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 중, 그러니까 그 수확기 때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 중 낮은 가격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 수확기 가격이 상승한 경우 보험금 지급에 적용되는 가격은 가입할 때의 기준 가격이다. 그러니까 수확기가 상승할 때는 보험금 지급에 적용되는 가격은 기준 가격이다. 그러니까 둘 중에 작은, 수확 가격과 기준 가격이 있어서 작은 가격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수입을 산정할 때는 실제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보다 적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수확기 가격이 기준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수확량 감소에 손해는 농업수익 감소 보험금이 지급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말은, 수확량 감소에 따른 농업수익 보장 보험은 수확량 감소에 따른 계약자의 손해에, 그러니까 수확량 감소에 따른 계약자 손해에다가 농산물 가격에 하락한 손해까지 더하여 보상한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농업수입 보장 보험은 수확량 감소에 따른 것도, 수확량 감소도 보장해주고 가격 하락도 보상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과수에서 포도와 비가리 수살입니다. 여기에는 자연재 조수의 화재의 수확 감소 보장의 보장 내용과
수확에다가 가격 하락을 더해 준 겁니다. 그리고 수확 감소 보장 그 포도와 전체가 다 동일합니다. 단지 과중조사가 예외, 과중조사가 모든 과수원, 가입 과수 모두를 다 과중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확 감소 보장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과중조사를 하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율에도 피해율 계산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 감소 보장 방식과 농업 수입 보장 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피해율을 계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손해평가 현지조사 방법에서 피해사실 확인조사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에다가 가격 하락까지 같이 실시를 합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수확 감소 보장 방식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확량 조사입니다. 수확량 조사에서 먼저 착과수 조사를 하는데, 착과수 조사는 의무 조사로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에 가입한 모든 농지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조사 시기는 최초 수확 품종 수확기 직전입니다. 자, 조사 방법에서는 나무수 조사인데, 나무수 조사는 농지별, 품종별, 수령별로 실제 결과 주수, 미보상 주수, 고사나무 주수를 파악합니다. 그러나 과주사종에서는 품종에다가 수령에다가 재배 방식별까지 같이 합니다. 그리고 수확 불능 주수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적과 종료, 그러니까 적종의 과수 사종 이외에는 수확 불능 조사와 침수 주수 등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이건 인정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피해 주수는 다 고사 주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 주수는 실제 결과 주수에서 미보상 주수, 고자 주수를 뺀 나머지가 조사 대상 주수가 되겠습니다. 표본주 산정에 있어서는 가수연별 전체 조상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해서 품목별 표본 주수표에 따라서 농지별 전체 표본 주수를 산정합니다. 근데 2번이 정말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적정 표본 주수는 품종별, 수령별 조사 대상 주수에, 그러니까 품종, 수령별 조사 대상 주수에서 실미고를 계산한 것을 비례해 산정하며, 품종별, 수령별 적정 표본 주수 합은 전체 표본 주수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수령별로 계산한 그 적정 표본 주수가 합이 전체 표본 주수보다 반드시 같거나 커야 한다는 걸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정 표본 주수에서 이게 맷중과를 할 때 보통 우리가 계산해서 올림을 합니다. 그래서 8.02면 이게 올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인데, 무조건 소수점에서는 무조건 올림을 하기 때문에 8.0 xxx면 무조건 소수점 이하가 8.0으로 딱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다 올림을 해서 8.01도 올려서 8.001도 올려서 9주가 됩니다. 그걸 꼭 확인해 주시고, 이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많았는데, 적정 표본 주수를 계산할 때 소수점 이하는 무조건 올린다 이렇게 하시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표본 주수 산정한 다음에 표본 주수 산정하고 착과된 전체 과실 주수를 조사를 합니다. 자, 다음 과중조사인데, 과중조사 가장 중요한데, 과수사종, 저가 종합위험의 과수사종은 가입 당시 결정한 가입과정, 과중이 미리 결정이 가입 당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위험 수확 감소 방식은 사고 접수 농지에 한해서, 사고 접수된 농지에 한해서 과중조사를 하여 수확량을 산출합니다. 그러나 농업 수입 보장, 방식의 포도는 가입 대상 전 농지를 대상으로 과중조사를 합니다. 이거 의무조사입니다.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사고 접수된 농지, 단 수입 보장 포도는 가입된 모든 농지로 실시한다. 이건 수입 보장 포도가 새로 여기에 올해 이론서에 포함된 내용 때문에 반드시 수입 보장 포도는 가입된 모든 농지에 대해서 과중조사를 실시한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방법에 있어서 품종별 과실 개수와 무게조사인데 여기서 농지에서 품종별로 착과가 평균적인 3주 이상 표현지, 3주 이상 표현지에서 품종별로 20개, 농지당 품종별로 20개고 품종이 하나가 있다면 농지당 최소 30개는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도는 농지당 30개지만 품종별 20개고 농지당 30개지만 복숭아, 자두, 밤, 호두, 참다르, 유자는 공통적으로 품종별로 20개, 농지당 품종별로 20개, 농지당 60개 이상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중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여기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과중조사가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품종별 평균 과중을 적용하거나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하여 농협의 품종별 출하 자료로 과중조사를 대체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종합위원 수학 감소 방식에서 평균 과중 적용하지 않는 것은 자두가 있는데, 자두는 이게 통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중조사 실시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과중조사가 농업수입보장은 의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거의 좀 발생하기 힘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과중조사를 할 때, 그러면 그 수확전 재발생 계약자는 수확 개시 최초 10일 전에 보험 가입 대리점으로 수확 예정일을 통보하고 최초 수확 1일 전에 조사를 한다. 여기서 이제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조사 시기가 수확 시기에 과중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수확 예정일을 통보한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미보상 비율 조사를 하는데, 미보상 비율 조사는 품종별 미보상 비율 중 가장 높은 미보상 비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여러 차례 과중조사가 실시됐다 하면 최초 조사값을 실시한다. 그래서 문제에서 뭐 하나 품종에 대해서 뭐 몇 번에, 그러니까 1차, 2차, 3차에 과중조사를 했다 한다면 그 최초의 그 과중조사 값을 적용한다는 거, 문제에서 예시 문제로 나와 있는 일부 문제에 그러한 게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초의 조사 값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조사, 검증조사 조사 값이 변경되면 재조사 또는 검증조사 값으로 적용한다. 착과수 조사, 과중조사에 이어서 다음은 착과 피해 조사입니다. 착과 피해 조사는 착과 피해를 유발한 경우에 시행을 한다. 이것은 수확 감소 보장 방식과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착과조사에서는 착과 피해 조사에서는 실, 미, 고, 기, 그래서 기 수확 주수를 빼서 조사 대상 주수를 계산하고 적정편 주수 산정합니다. 그리고 피해 구성 조사를 하는데, 피해 구성 조사는 착과수 확인이 끝나면 수확이 완료되지 않는 품종별로 표본 가시를 추출한다. 그리고 표본 가시수는 표본주 3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품종별 20개 이상, 농지당, 포도 농지당 30개 이상으로 한다. 피해 구성 조사는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표에 따라서 50%, 80%, 100%형으로 구분해서 피해 구성조사를 해서 피해 구성률을 계산합니다. 다음은 낙과피해 조사인데, 낙과피해 조사는 착과조사 이후에 낙과피해가 발생한 농지에 한하여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낙과피해 조사는 표본조사로 실시를 합니다. 표본조사로 실시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표본조사 원칙이나 그게 안 되면 전수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표본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그러나 과수사종은, 그러니까 적종은 과수사종은 전수조사가 원칙이다. 이 차이도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수확 감소 보장 방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어떤 다른 설명할 게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부분에 수확 감소 보장 방식 포도에서 했던 내용과 동일하므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낙과피해 구성조사도, 낙과피해 구성조사 최소 표본 가지수는 품종별 20개, 과수연별로 30개입니다. 그러나 착과피해 조사 달리
표본주 3주를 선정하지 없이 그냥 합니다. 낙과수 조사는. 낙과조사와 낙과피해 구성 조사를 할 때. 다음 고사나무 조사는 이게 나무손해보장특약에 가입한 경우에 실시를 하는데, 조사 시기는 수확 완료 시점, 그러니까 고사나무 조사는 수확 완료 시점 이후에 실시하고 그 보험 종료 시점을 고려하여 결정을 합니다. 고사주수는 수확 완료 전 고사주수와 수확 완료 고사주수, 그리고 미보상 고사주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비가림, 포도의 비가림 시설 피해 조사입니다. 비가림 시설 피해 조사는 해당 목적물의 구조처와 피복제, 그러니까 조사 기준 목적물의 구조처와 피복제의 재조달 가액을 기준으로 수리비를 산출합니다. 평가 단위는 시설 일동을 기준으로 보험 목적물별로 평가를 합니다. 조사물 피복제는 피해 면적을 조사하고, 구조처는 골조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쇠파이프 같은, 그러니까 파이프 같게 있는 골조,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체, 보통 파이프로 되어 있는데 재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체 수량 확인 후 교체 비용을 산정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보수 면적을 확인해서 보수 비용을 산정한다. 그러니까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그 파이프 자체를, 철골조를 아예 파이프를 빼서 교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재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보수 면적을 확인하고 보수 비용을 산정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농업수입 보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보험금 산정 및 기준 지급인데, 수확량 하고 보험금 수확량 계산 방식과 보험금 산출 방식은 수확 감소 보장과 동일합니다. 단 피해율 산출 시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피해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업수입 보장 보험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보상하는 보험기간 내에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조건이 보험기간 내 보상하는 재해입니다. 그러면 보험금에 있어서는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빼기 자기부담비율은 동일합니다. 보험금 계산에서는 단 피해율이 기준 수입 빼기 실제 수입 나누기 기준 수입입니다. 그래서 기준 수입과 실제 수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은 1권에서 새롭게 범위에 이번 이론서의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 계산 방법은 꼭 기억해서 여러분께서 복습하고 반드시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어떻게 계산한다, 그리고 5년 내에서 보험 가입 연도를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험 가입 연도를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그런 것까지 다 알아주시고, 콩의 나물용과 마늘은 농가 수치 비율이 없다, 이런 부분까지 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게 기억이 안 나신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셔서 농업수입보장 방식에 있어서, 농업수입보장에 있어서 기준가격과 수확기 가격, 그 다음에 기초통계기간까지 같이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기준 수입은 평년 수확량의 기준 가격이고, 실제 수입은 조사 수확량 플러스 미보상 감수량의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 중, 그러니까 수확기 때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 수확기 가격, 수확기 공시 시점에 그 가격을 봐서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실제 수입을 계산합니다. 근데 여기서 미보상 감수량을 더해준다고 하는데, 원래 저희가 볼 때 평수 및병, 평년 수확량 빼기 미보상 감수량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빼기로 묶으면 평년 수확량 빼기 가로 열고 수확량 더하기 미보상 감수량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입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미보상 감수량은 실제 수입에 있어서 계약자의 수확량과 간주를 한 거죠. 그래서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과 조사 수확량을 더해서 뺀 값이나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 빼고 미보상 감수량 뺀 값이나 동일합니다. 단지 수학에 있어서 가로를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서 방식이 달라진다.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실제 수입은 조사 수확량과 미보상 감소량을 더한 값입니다. 더한 값에다가 기준가격과 수확가격의 작은 값을 곱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여러분께 그 평년 수확량에 있어서 조사 수확량을 빼고 미보상 감소량을 뺀 거나 조사 수확량을 더해서 조사 수확량의 미보상 감소량을 더해서 평균 수확량을 뺀 거나 동일하다는 걸 지난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또 중요한 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데, 중대한 과실로 수확량 조사를 하지 못해 수확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업수입 감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약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로 여기에서 수확량 조사를 하지 못해 수확량 조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그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에서 자기부담 비율이 농업수입 보장 방식은 10%, 15%가 없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도의 경우 착색 불량된 송이는 상품 저하로 인한 손해로 보아 감수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감수량에, 미보상 감수량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확 감소 보장 추가 보장 특약의 보험금은, 이건 수입 보장이지만 가격하락과 관계없이 수확량 감소를 추가로 보장하므로 수확 감소 보장 피해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수확 감소 보장과 동일하다는 거. 그래서 그 농업 수입 보장에서의 보험금과 수확량 감소의 추가 보장의 보험금은 피해율 계산 방법이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농업 수입 보장 보험금의 피해율과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특약의 보험금은 피해율 계산 방식이 다르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무 손해 보장 특약 보험금은 수확 감소 보장 방식과 동일합니다. 비가림 시설 보험금 산정도 수확 감소 보장 방식과 동일해서 지급 보험금은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값과 보험 가액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자기부담, 여기에서 지금 다른 계약이, 그러니까 초과보험일 때 다른 계약과 지급보험 계산 방식이 같은 거, 그리고 다른 거, 이 부분도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은 제가 축사를 설명할 때 3번과 4번은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는 시험 관계상 설명하지 않겠으니 3번과 4번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신다면 축사 부분을 제가 강의한 부분을 반드시 찾아서 타인을 위한 축사 특약에서 계산한 방법에 있어서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이 무엇인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의 보험 가입 금액 둘 이상 보험 목적에 가입한 경우는 비례 배분을 한다. 그러니까 비례 보상을 한다는 거죠. 원래 비가림 시설은 비례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비례 보상을 하는 것은 해가림 시설과 축사인데, 축사의 경우도 보험 가입 금액의 80% 이하인 경우에, 미만인 경우에 비례 보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재보험 사업자가 보험 목적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 복구되지 않은 때는 제조달 가격은 보상하지 않고 시가로 보상한다. 시가로. 그리고 그러면 실제로 않은 때고, 그 다음 수리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 늦어도 180 이내에 수리 또는 복구 의사를 재보험사에 서면 통지합니다. 그래서 이게 180 이내에 수리를 하지 않거나 또 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가로 계산한다. 그래서 라고 많은 묶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부담금은 앞에서 계속 누누이 설명을 했지만 손해액의 10%다. 10% 범위 내에서 최소 30만원, 최대 100만원 범위다. 피복제 단독사고는 10만원에서 30만원 사이다. 단지사고는 1단위 사고로 한다. 자, 그 다음에 보험금과 잔존물 제거 비용이 있는데, 잔존물 제거 비용은 손해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보험금과 잔존물 제거 비용은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그래서 보면 보험 목적물의 보험금과 잔존물 제거 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그러니까 보험 가입 금액의 이하이다.
잔존물 제거 비용은 손해액의 10% 이하이다. 그러나 10% 초과수 이하가 되겠죠. 한도가 2니까. 그러나 다른 비용, 손해방지 비용, 대리권 보전 비용, 잔존물 보전 비용은 보험가입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급한다. 그리고 기타 협력 비용은 또 보험가입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전액 지급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잔존물 제거 비용에서는 여부에 따라서 자기부담금을 적용해 주냐 해주지 않느냐, 그리고 축사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만 축사에서는 잔존물 제거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이 부분은 이 계산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저 같은 경우에는 다 잔존물 제거 비용에도 적용하지 않고, 그리고 손해방지 비용, 대리권 비용, 잔존물 보전 비용도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논란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논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명확하게 이게 정리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은 밭작물입니다. 밭작물도 이게 수확량과 보험금 계산 방식이 수확 감소 보장과 동일합니다. 단지 적용 품목이 수확 감소 보장 전 품목이 아니라 마늘, 양파, 양배추, 그리고 마늘, 감자에서도 가을 재배, 고구마, 콩이라는 거. 그래서 포도 빼고 고양, 감마, 가슴이 콩닥콩닥, 그렇게 암기를 하셨죠. 피해율도 우리가 말했을 때 기준 수입에서 실제 수입을 빼서 기준 수입으로 나눠준다. 그 부분만 다르다는 거 하고 나머지는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험금과 산정 방식 기준인데, 이 부분도 설명을 하면 다 동일합니다. 수확 감소 보장 방식 동일한데, 재파종 보험금 산정의 마늘에 있어서는 농업수입 보장에서는 조기 파종 특약이 없다. 이 부분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급 보험금도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재정식 보험금 양배추도 수확 감소 보장 방식 밭작물과 동일합니다. 자, 경작불능 보험금도 수확 감소 보장 방식 밭작물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종합비용 수확 감소 방식 보장 밭작물과 동일하나 자기부담 비율에 있어서 10%, 15%형이 없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부담금, 최소 자기부담금 20%부터 시작되는 게 우리가 양팔 벌려 보니, 그래서 양팔 벌려, 그래서 양배추, 팥, 보리, 그리고 농업 수입 보장 방식, 그 다음에 간척지 벼, 이렇게 우리가 암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작불능보험금 보시면 수입 보장 방식은 자기부담 비율이 20%, 30%, 40%다. 그리고 나머지 계산한 방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100% 빼기 20%를 해서 2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게 하나 있는데, 농업 수익 감소 보험금 산정에서는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하는데, 콩 품목 경우에 경작불능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면은 농업 수익 감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경작불능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면 경작불능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 그러니까 경작불능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것은 식물재 피해율이 65%만 넘으면 계약자의 신청과 보험금 신청과 관계없이 무조건 지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손해보상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계약이 소멸을 하기 때문에 수확 감소 보험금이나 그러니까 농업수익 감소 보험금 같은 걸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벼, 콩, 팥이 세 품목이 있기 때문에 그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금은 똑같습니다. 보험 가입금액과의 피해율 빼기 자기 부담 비율인데, 피해율만 기준 수입 빼기 실제 수입 나누기 기준 수입이다. 자, 기준 수입을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기준 수입은 평년 수확량 곱하기 기준 가격이다. 실제 수입은 조사 수확량과 미보장 감소량을 더한 값에다가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에서 낮은 가격으로 한다. 미보장 감소량은
평년 수확량에서 조사 수확량 빼기 미보상 비율을 곱한 거다. 그리고 똑같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것이요 수확용사를 하지 못하여 수확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업수익 감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본 강의를 마지막으로 해서 22년 손해평가사 2차 시험을 위한 모든 이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시작을 해서 계산 문제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회사의 메인 몸이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지금 시간이 지금 추석 명절 대목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을 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 본 이론서가 그 지난 1년 살펴보면 나온 이후로 2월달부터 살펴보면 여러 번 반복이 되고 나온 부분 또 들어가고 또 통째로 빠지고 또 여러 가축 부분이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여하튼 여러분과 함께 성실하게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이론서가 완전히 정착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구성 방식으로 해서 이론서를 1권과 2권을 묶고 그리고 문제풀이 방식도 어떻게 문제를 풀고 분석을 해서 문제를 할 것인가를 시험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여러분과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합격의 그날까지 손평이장은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청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의 강의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분과 만나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손평리 이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